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 조간 1면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빅스텝 공포입니다. 증시가 출렁였다. 원화값 1,300원이 뚫렸다는 소식입니다. 원화값이 1,300원 뚫린 게 2달 만인 거죠. 연준 다시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일, 대만 증시도 지금 동반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금 빅스텝 보통 이 0.5%포인트가 올랐을 때 빅스텝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최종금리가 미국의 최종금리 6%까지 인상될 확률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기사로 좀 가볼까요?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출산율 0.7명대 쇼크. 이대로면 국가가 소멸될 위기다라는 얘기입니다. 0.7명대 쇼크, 지금 0.78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지금 10년째 꼴찌다. 작년 출생 24만 9천 명에 그쳤고 이게 얼마나 적은 것이냐.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다라는 얘기를 지금 실었습니다. 국가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국회에서 발 묶인 법안 13,198건, 일하는 국회법 시행 후 되레 3배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국회법이 있었나 싶으실 것 같은데 일하는 국회법, 입법 생산성을 높이려고 1년 중에 이 10개월 동안, 이 10달 동안은 국회를 열고 꼭 상임위를 이 활동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021년 3월부터 적용을 했고 월 2번 이상 법안을 다루는 심사 소위는 매월 3번 이상 열도록 법으로 한 게 이 일하는 국회법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법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MZ세대, 네, 요즘 세대들을 얘기를 하죠. MZ세대, 국민연금 불안하지만 보험료 올려도 좋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한국일보가 직접 2030 청년들을 좀 심층 인터뷰를 해본 결과 국민연금은 좀 못 받을 것 같아서 불안한 거겠죠. 돈은 내고 못 받을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보험료는 올려도 좋다. 국회 개혁 논의 이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지만 지금이라도 개혁한다니 다행이다. 연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일면 기사를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개편하면서 이번에는 사진 기사도 한번 딱 짚고 가기로 했죠. 저희가 준비한 사진 같이 볼까요? 네, 화사합니다. 제 재킷도 초록색이고요. 지금 보면 제주 유채꽃입니다. 네, 지금 제주 유채꽃. 벌써 제주도에 봄이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아침 전국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인 곳도 있긴 합니다만 이 낮 기온은 영상 6도에서 지금 13도까지 굉장히 좀 다소 오히려 따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낮에 또 한 발 성큼 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 조간신문의 이면의 얘기를 대담을 통해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십자포화입니다. 십자포화, 일단 막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공격을 받는 것이냐. 기사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수비벽 쌓는 김, 공세고삐준 안, 후반전도 어대현 견제입니다. 어대현, 이제 많이들 나와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의 줄임말이죠. 김기현 대표가 좀 미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당대표 후보 사이인 3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죠. 대통령과 공천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입장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당연히 들어야지요. 자꾸만 위험한 발언을 거듭해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후보다. 당 따로 그럼 대통령 무인대에 살아 계신 겁니까? 의견을 들어야죠.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늘 대표하시면서 독단적으로 해서 당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노선이 김 후보의 땅으로 바뀌었는지 그분이 김종모 씨 맞습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김종모 씨 하시니 맞느냐고 참 물었습니다.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모 씨 맞느냐고 아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셨으니 선거에 참패하셨죠. 김 후보님, 이제라도 사퇴하십시오.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정말 황교안 후보야말로 정말 정계 은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니 그렇게 무지몽매한 사람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나르시면서 전당대 이렇게 진흙탕으로 만드시고서 어떻게 대표가 되려 하십니까? 정말 딱하십니다.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 땅값이 올라가나요? 민주당의 절대다수 울산시의회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세상의 일이라는 게요. 진상조사를 한 번 해서 뭐 안 밝혀졌다고 해서 꼭 문제가 없다. 좋습니다. 그런 식이면은 저희가 민주당한테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겠습니까? 네, 영상으로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 어제 다른 후보들한테 지금 십자포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리는 얘기, 뭐 땅 얘기가 나오고 도로 얘기가 나오죠.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국민일보입니다. 울산 땅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기현 후보 수사 의뢰하라. 안철수 후보 총선에서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도 등장합니다. 압박하는 황, 새 증거를 준비하고 있다. 뭔가 좀 다른 새로운 소식을 좀 더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진상조사단 구성에 합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윤연대 가능성, 안철수 후보는 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본격적으로 이 국민의힘 전대 이 후보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어제 3차 토론이 있었는데 김기현 후보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포화를 지금 당했습니다. 근데 나온 얘기가 땅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울산에 있는 김기현 후보의 토지 네. 이 부분을 가지고 KTX 역사의 그 철로가 네. 과연 똑바로 가면 훨씬 더 빠른데 그 부분이 이렇게 휘어서 김기현 후보가 가진 땅 쪽으로 낳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거대한 시세 차익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의혹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 증거가 있다라고 해서 한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말 그대로 그것이 한방인지 아니면 헛방인지 그것에 따라서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어떤 그런 지지세가 김기현 대표로 쪽 몰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정말 그 말씀처럼 황교안 대표의 어떤 말씀이 전 대표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네. 김기현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다라고 하는 네. 것에 흔들릴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요. 좀 전에 그 속보를 봤더니만 9시에 김기현 그 후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 집중 포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을 넣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그 당 내에서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네. 그 김기현 대표의 해명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있을 김기현 대표의 해명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하게 그 확실하게 그 뭐 가격이나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뭐 사실 스무드하게 넘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있을 것이 하나의 이 부분에 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예측을 합니다. 혹시 최 변호사님이 9시에 김기현 후보가 아마 이런 부분을 이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좀 아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결국 98년 IMF 무렵에 네. 이 부분을 취득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냐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98년 IMF 때 가장 어려울 때 정말 기업인이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것을 본인이 이제 도와주는 취지에서 취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해명에 대한 진정성 나아가 KTX가 이제 노선이 이제 제주동 된 것은 네. 사실은 김기현 그 대표가 울산에 시장으로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이제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 그 시장이 됐을 때에 재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과연 구체적으로 땅 투기를 위한 의도로서 했는 것인지 우연찮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이 당내에서 지나치게 이제 네거티브로 흐른다는 것이죠. 사실 그 오늘 좀 전에 처음 기사 같은 경우에도 네. 대한민국 소멸 지금 출생률이다. 출산율. 아니 구체적인 어떤 그 의안 대책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토론이 아니고 네. 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 이 토론회가 흐르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원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도 오늘 1시간도 지금 채 안 남았습니다. 오전 9시에 아마도 이 김기현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울산 땅 의혹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것이고 이게 또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 지금 천하용인의 한 분이세요. 멤버시죠. 천하람 후보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천하람 후보도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울산 땅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그 울산 땅 의혹이 네. 뭐 투기인지 투자인지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토론을 보니까 좀 김기현 후보께서 좀 짜증난 표정을 지으시면서 계속 해명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기현 후보께서 그동안은 사실 울산의 지역 정치인으로 계시면서 네. 이 문제가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원내대표 할 때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나왔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중앙정치 당대표 선거에 온 당원이 관심이 갖고 국민적 관심을 갖는 이 전당대회 선거에 나오시면서 한 번 더 저는 검증을 받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이 네. 정말 문제가 없다면 김기현 후보께서는 국민과 당원분들께 이 해명을 적극적으로 좀 더 해주신다면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털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뭐 황교안 후보의 말씀대로 네. 토건형 비리 의혹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시세 차익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연결도로가 휘어지게 되었는지 거기서 어떠한 혹은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황교안 후보께서 지금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네. 그 이유는 김기현, 황교안 후보의 지지층이 겹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천하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김기현 후보나 황교안 후보를 이렇게 지지층으로 이끌어오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김기현 후보에 대한 이런 검증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네.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시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의혹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거다라고 전제를 하시면서 하지만 이번 기회로 좀 이거를 털고 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국민일보 기사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근데 여기에 민주당도 진상조사단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네. 신정현 전 부의장님. 네. 민주당은 왜 옆 동네 얘기일 수 있는데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걸까요? 가장 큰 것은 여전히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네. 사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앞서서는 2021년인가요? 아마 양희원 형을 비롯한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김기현 현재 이제 당대표 후보의 KTX 울산 그 연결도로 꺾이는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가격 폭등의 조짐이 있었고 이 부분은 분명히 김기현 당시 의원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입장 표명을 하라고 했죠. 근데 그 당시 아마 고소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이 해당 무고죄가 기각이 되면서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국힘당에서 네. 꾸준히 또 이제 저희 민주당을 향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네.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민주당 역시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내놓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이 부분을 정확히 법적으로 또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네. 김기현 후보가 어떤 권력적 개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아마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조대진 변호사님. 네. 왜 아직 김기현 후보가 뭐 대표가 된 것도 아니고요. 뭐 어대현이라고 본인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표가 된 것도 아닌데 그냥 후보 4명 중에 1명인데 민주당이 나서서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건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금 뭐 유력한 뭐 당선 뭐 후보라고 지금 그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무엇보다도
지금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 평행을 맞추는 차원에서 관련된 아.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대표 대 대표격으로. 네. 무엇보다도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래도 네. 아까 신정현 부위원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지금 앞선 선두에 계신 분이 설명을 하고 가야지 이런 부분들의 해소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일단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아하면 김기현 후보가 일단 1위인 건 맞고 김기현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트에 대한 대항 성격으로 김기현 후보를 좀 공격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좀 해석을 주셨습니다.